안녕하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열차를 놓쳐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간만이에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진짜 안 오셔가지고, 저한테 뭐 삐지신 거 있나. 걱정했는데. 자, 95페이지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동산 물권 변동과 공시 방법이 나오고요. 권리자로부터 취득해가지고 동산 물권 변동 요소로서의 인도가 나오는데 1번 현실의 인도, 여긴 개념이죠. 진짜 주는 거. 간이 인도는 뭐죠?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죠. 예를 들어서 갑이 자신의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줘서 을이 현재 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을이 마음에 든대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팔기로 했어요. 요 빌려준 카메라를 팔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인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이때 굳이 받아서 되돌려 줄 필요는 없다.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라는 의사 표시만 있으면 그것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뭐죠? 간이 인도고요. 간이 인도 옆에다가 메모할 것은 뭐냐면 간접, 점유권, 소멸 이렇게 하나 좀 메모할까요? 자, 이런 얘기죠. 지금 갑이 을에게 카메라를 빌려줬다는 말은 요 카메라를 갑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죠?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을에게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갑은 무엇이 없어지게 돼요? 간접 점유권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간인도란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 우리가 뭐죠? 간인도라고 하고 특징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간접 점유권이 소멸하게 된다죠.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은 뭐죠?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죠. 갑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을에게 팔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을로부터 대여 빌리기로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갑이 카메라를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점유 계정이라고 하고요. 특징은 점유 계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간접 점유권이 발생하게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은 이 카메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긴 하지만 자신의 카메라를 누구에게 지배시키고 있어요? 갑에게 지배시키고 있게 되니까 결국은 점유 계정은 무엇을 발생시키는 거죠? 간접 점유권을 발생시키는 거죠. 4번 목적물 반환충분의 양도는 이런 거죠. 갑이 자신의 카메라를 병에게 빌려줘서 병이 요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는데 갑이 이 카메라를 을에게 뭐죠? 팔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갑이 을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받아 그랬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을은 카메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병에게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뭘 양도받은 거죠? 목적물 반환증후권을 양도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 뭐죠? 목적물 반환증후권 양도고요. 메모할 것은 간접 점유권이 승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갑이 자신의 카메라를 병에게 빌려주고 있었기 때문에 갑은 결국 뭐였죠? 간접 점유자였죠. 근데 을도 갑으로부터 실제 카메라를 받은 게 아니라 반환증후권을 양도받았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간접 점유권을 승계받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개념이 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진짜 주는 건 뭐죠? 현실입니다. 이미 양수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은 뭐죠? 간이 인도. 특징은 간접 점유권이 뭐하게 돼요? 소멸되게 되고 또 양도인이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점유하는 것은 뭐죠? 점유계좌. 간접 점유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인도 방법은 뭐죠? 목적물 반환증후권 양도.
뭐죠? 간접 점유권이 승계되게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188조의 적용 범위 해가지고 뭐 쉽게 말씀드리면 동산에 대한 물권 변동은 인도가 이루어져야 물권이 변동되게 된다. 이런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 선의 취득이란 말이 나오고 가로부터 무권리자로부터 취득 점유에 뭐가 나오죠? 공신력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력,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선의 취득이고 이러한 공신의 원칙은 왜 인정하는 제도냐면요.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죠? 인정하는 제도적이죠. 다시 한번요.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 선의취득인데 목적은 뭐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을에게 이 카메라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은 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 무권리자인데 을이 이 카메라를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으면 이제 을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병을 우리가 뭐죠? 양수인이라고 하죠. 자,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고요.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줌으로써 병이 점유를 취득했는데 이때 병의 점유가 선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서로 을이 무권리자라도 양도인이 소유권이 없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일단 사례를 좀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다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요 가지고 이제 뭘 붙이면 되냐면 살을 붙이면 돼요. 첫째, 선의취득은 카메라와 같은 동산에 대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이러한 공신의 원칙은 뭐에 대해서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또 동산 중에서도 자동차나 선박 중장비처럼 등기,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은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뭘 인정하죠?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을은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점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공시방법 뭐죠? 공시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게 뭐죠? 공신의 원칙이잖아요. 따라서 병의 입장에서는 을이 신뢰할 만한 뭘 갖추고 있어야 돼요?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따라서 을은 반드시 점유하고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을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불문해요. 또 병도 을로부터 인도받아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불문해요. 다만 주의하실 것은 병이 을로부터 인도받는 방법 중에서는 뭐는 안 되냐면 점유 개정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선의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뭐는 안 되죠? 점유 개정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인정하지 않을까 우리 판례가요? 점유 개정은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점유 개정을 하게 되면 얘가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서
병에게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얘가 또 팔아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또 팔아먹어서 점유계정하면 얘도 뭐가 생겨요? 소유권이 생기고 또 팔아먹고 뭐죠? 점유계정. 이 사람에게 뭐가 생깁니까? 소유권이. 그러면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뭐에 위반되게 됩니까? 일물 이권주의에 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도 방법 중에 뭐는 안 됩니까? 점유계정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점유계정만 안 된다는 말은 반환충후권의 양도로서도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선의취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반환충후권의 양도는 결국 뭐라고요? 간접점유권을 승계했잖아요.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반환충후권의 양도로도 선의취득할 수 있다는 말은 을이 간접점유하더라도 병이 뭐예요? 간접점유를 취득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의취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요. 인도 방법 중에 뭐만 안 됩니까? 점유계정만 안 됩니다. 따라서 간이인도 반환충후권의 양도로도 뭐가 인정이 돼요? 선의취득이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매매 계약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유효한 거래가 존재해야 돼.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공신의 원칙은 결국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따라서 만약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선의취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속은 뭐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니까요. 그죠? 만약에 상속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면 죽기 전에 바쁘겠죠. 그잖아요. 그죠? 누구한테 빌려다가 우리 아들한테 어떻게 해요? 빌려다가 창고에 정해놓으면 아들이 다 뭘 갖는데요? 소유권을 갖는다는데 뭐 죽기 전에 못할 짓이 뭐가 있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상속으로는 안 돼. 증여는 가능할까요? 증여. 왠지 안 될 것 같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증여도 거래죠. 다시 말하면 거래라면 그것이 매매와 같은 뭐죠? 유상이든 증여와 같은 뭐죠? 무상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죠? 거래가 존재하기만 돼요. 이런 건 어떨까요? 가끔 시험 나오는 예는 이런 겁니다. 갑의 나무를요. 갑의 나무를 을이 벌채가 잘라가지고 자기 마당에다가 쟁여놨어요. 물론 벌채는 나무는 뭐죠? 동산입니다. 그죠? 잘린 나무는. 근데 을은 요 갑의 이 나무가 갑의 나무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무과실이었어요. 이랬을 때 을은 요 벌채된 나무에 대한 선의 취득할 수 있나요? 없다. 그죠? 왜요? 거래가 없으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그러니까 을이 나무를 자르는 건 뭐가 아닙니까? 거래가 아니죠. 그래서 을은 선의 취득하지 못해요. 따라서 을권은 아닌 거죠. 근데 을이 만약에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인도를 해주면 이 병은 뭐 할 수 있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매매, 뭐가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뭐에 대해? 유효한 거래여야 돼. 만약에 거래 자체가 이미 무효라면 그 안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래 자체가 이미 취소할 수 있는 거라면 그 안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아무런 의미 없는 무슨 거래야지만요? 유효한 거래야지만 선의 취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만약에 을이 대리권도 없이 대리인이라고 현명해서 병한테 팔아먹으면요. 무권대리죠. 거래 자체가 유효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권대리의 경우에는 뭐가 인정될 수 없습니까? 선의 취득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번 주도 했지만 을이 자기 것처럼 해서 팔아먹으면 무권대리가 아니라 뭐가 돼요? 선의 취득이고요. 대리권도 없으면 대리인이라고 뭐죠? 현명했으면 그때는 뭐죠? 무권대리로 가게 되고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도 인도받아서 점유해야 되는데 특이한 것은 뭐냐면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좀 이따 보겠지만 없는 게 있어요.
자주 점유가 없죠. 그잖아요. 맨날 점유하면 뭐 자주, 평험 이렇게 나오는데 자주부터 시작하는데 뭐가 없습니까? 자주 점유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병에게 소유의 의사가 요구하지 않는데 이유는 병이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질권도 선의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카메라를요 병한테 전당포에 맡기고 돈 빌렸어요. 그러면 병이 선의 취득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뭐예요? 질권을 선의 취득하겠죠. 따라서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건은 소유권과 뭐가 돼요? 질권이 되게 되고요. 요 세 가지는 병이 추정받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점유자인 병에게 무과실은 뭐 되지 않습니까? 추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런 얘기 나오죠. 그죠? 요건해가지고 객체에 관한 요건에서 1번, 2번 설명드렸고 금전이 나오죠. 금전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님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설명 안 드렸죠? 왜 금전은 선의취득 대상 아닐까요? 을이 갑한테 카메라를 빌렸어요. 누구 거죠? 갑 거죠. 을이 갑한테 현금 100만 원 빌렸어요.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라는 건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뭣도 있는 거예요? 소유권도 있는 거예요. 빌렸든 뭐 훔쳤든 뺏었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빌린 돈으로 을이 밑을 닦든 뭐 을이 뭐죠? 수 처먹든 뭐 룸사롱 가서 뭐죠? 계절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병은 선악불목 항상 뭐죠? 그 소유권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금전은 있는 것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으니까 굳이 선의일 필요도 없고 선의취득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2번 양도인 해가지고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요. 주의하실 것은 2번 무권대리인이 아닐 거. 이게 뭐죠? 거래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는 뭐죠? 유효해야 된다는 것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유효한 거래해야 되고 4번 양수인의 요건 해가지고 또 나와 있고 5번 인도방법 중 뭐는 안 됩니까? 점유 개정은 안 된다. 효과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 주의하실 것은 한 개 더 취득합니까? 합니다. 질권. 그래서 선의 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뭐죠? 소유권과 질권입니다. 2번 부당이득 반환 의무 없습니다. 여기서 항상 조심할 건 뭐냐면 요 병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으니까 갑은 병한테 내 카메라 내놔라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갑은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도 문제가 증여했을 때는요. 을이 갑한테 빌린 카메라를 병한테 뭐 했어요? 증여했어요. 그래서 병은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뭐합니까? 선의 취득하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죠? 그죠? 받아들이셔야 되고 이때는 갑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왠지 꽁꼬를 얻었으면 부당이득 반환은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확정적으로 병에게 뭐가 기억해요? 소유권이 기록되기 때문에 증여를 받았든 매수했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 나오는데 요거는 뭐 큰 의미 없고 우측에 보시면 효과해가지고 나와 있는 애들 좀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죠. 지금 을이 갑한테 팔아먹은 카메라는 뭐죠? 빌린 카메라죠. 형사적으로 뭐예요? 횡령죄. 그래서 남의 물건을 보관하던 사람이 팔아먹으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횡령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을이 갑의 카메라를 훔쳐서 팔아먹었으면 절도죠. 이게 뭐죠? 도품이죠. 절취했거나 또는 강취했거나 또는 잊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팔아먹었다. 도품 유실물인 경우인데 일단 전제는요. 도품 유실물이라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이나 질권을 선의 취득할 수 있는 점은 똑같아요. 다만 뭐가 다르냐면 갑이 병에게 2년 내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지금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도 병이 소유권을 뭐합니까? 선의 취득합니다. 다만 이러한 민법 특별 규정 때문에 갑은 2년 내라면 병에게 뭐 할 수 있죠? 반환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년이 안 됐어요. 한 1년쯤 됐어요. 이때 이 카메라는 갑 거란 얘기예요? 병 거란 얘기예요? 네, 병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일단 병이 소유권을 뭐 하게 돼요? 선의 취득하게 돼요. 도품이라도. 누구 거예요? 병 거. 다만 민법의 특별 규정에 따라서 갑이 병에게 2년 내라면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우측 왼을 보시면 원칙 피해자 또는 유실자가 2년 내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이 있는데 2년 내에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항상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뭐죠? 앞에 말을 주의하셔야 돼요. 2년이란 말 앞에다가 메모하시죠. 도난시 유실한 날. 그죠? 다시 말하면 언제부터 2년이냐면 도난당한 때부터 아니면 유실한 날로부터 뭐죠? 2년입니다. 어떻게 나오겠어요? 병이 선의 취득한 날로부터 2년 그럼 뭐예요? X다. 언제부터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이고 그 다음에 2년 내 반환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예외 가지고 대가를 변상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구입한 경우에는 뭘 해야 됩니까? 대가 변상을 해줘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아까 유효한 거래가 존재해야 된다 그랬죠? 경매도 거래일까요? 경매를 통해서도 선의 취득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나왔잖아요. 경매로 선의 취득한 경우에는 뭘 하라고요? 대가 변상. 그 말은 결국은 민법이 경매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에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선의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5번에서 명인 방법이 나오는데 일단 점유나 또는 등기를 제외한 대외적으로 권리자임을 보여주는 공시 방법을 우리가 뭐죠? 명인 방법이라고 하고요. 일단 명인 방법에 대해서는 수목이 집단이나 미분리 과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명인 방법이 인정이 되고요. 보통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게 나옵니다. 수목의 경우에는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에 분리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할 수가 있고요. 다만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했다면 수목의 경우에도 등기를 통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거래할 수가 있어요. 유의하실 것은 명인 방법은 완전한 공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만 이전할 수가 있지만 등기는 완전한 공시 방법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도 있고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수목도 부동산이므로 저당권의 설정 대상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수목도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뭐예요? 등기를 한다면 저당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도 뭘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은 소유권만 이전할 수 있죠? 양도담보는 설정할 수 있을까요? 명인 방법을 통해서? 네, 가능하다. 그죠? 왜냐하면 양도담보란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뭐죠? 양도담보다. 따라 전에 우리가 말씀드린 뱀장어도 돼지 새끼도 뭐 할 수 있었어요?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러면 20개 집단은 명인 방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면 명인 방법을 통해서 양도담보 설정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꼭 기억해도 은근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권에 소멸해가지고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 2번 혼동 설명해 드릴 거고요. 3번 소멸시효인데 물권 중에서 소멸시효 걸리는 물권은 뭐에 하나입니까? 용익물권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 시효권, 전세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다른 권리들은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4번 물권의 포기, 물론 물권이 소멸되겠죠. 근데 주의하실 것은 포기는 단독행위니까 뭘 해야죠? 등기해야 물권을 소멸하게 되고 몰수 6번 공용증수 이런 것들은 뭐죠? 물권의 소멸 요인이 되고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나오죠. 뭐가 나오죠? 혼동이 나옵니다. 일단 우리 교재는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과 다른 제한물권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교재가 정확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문제 풀 때 헷갈려요.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이런 얘기죠. 한 사람에게 2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때는 2개 이상 있는 권리 중에서 쓸모없는 거,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게 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뭘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어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는데 이게 뭐죠? 혼동이다. 따라서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때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을 텐데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죠. 자, 전세권이 다른 사람 앞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지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는 거죠. 따라 이때는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죠. 자, 1순위가 전세권이고요. 2순위가 뭐가 있냐면 저당권이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가 먼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는 거죠? 저당권자가 받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돼 버리면 저당권자가 뭐가 돼버려요? 1순위가 돼가지고 전세권자가 피해를 봐요. 그래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마지막으로 점유권이나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냐면 혼동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전문데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세권을 가질 수 없다. 맞아 틀려? 다시 한번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세권을 가질 수 없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X다. 그죠? X다. 왜냐하면 혼동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말은 결국 이 사람은 전세권과 소유권을 중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뭘요? 전세권을 충족해서 가질 수 있는 거죠. 뭐 저당권도 마찬가지고요.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 여전히 뭐 되잖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 속에서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 요건을 중복해서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구나라고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끝이죠. 자, 여기까지 이제 한 장을 넘겨보시면 100페이지에 점유권과 소유권 해가지고 1절 점유권이 나오고 있죠. 일단 개념은 뭔가요? 사실상 지배라고 있으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고, 유의하실 것은 항상 무엇과 분리하셔야 돼요? 본권과 뭐죠? 분리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이유를 우리가 뭐죠? 본권이라고, 본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소유권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죠.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라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돈 주고 샀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는 본권으로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제가 이 안경을 훔쳤어요. 훔쳤다 하더라도 저에게 뭐가 있는 거죠? 점유권이 있는 거죠. 다만 훔쳤기 때문에 정당화시켜지는 이유인 본권, 뭐는 없는 거죠? 소유권은 없는 거다. 이 점유권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점유권인데 자꾸 머릿속에서는 소유권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소유권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런 여러분들의 행태를 출제자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보통 점유권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해요? 소유권으로 생각하면 틀리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으니까 절대로 점유권은 점유권만 고려해야 되고요. 무엇을 고려하시면 안 돼요? 소유권은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점유의 관념화가 나오죠. 이런 문제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훔쳤든 뺏었든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가 뭐죠? 점유권이니까. 요 사실상 지배와 점유권은 일치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원칙이지만 불일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불일치되는 경우를 뭐라 그러냐면 점유의 관념하라고 하고요. 점유와 관념하는 불일치니까 두 가지가 있으면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뭐라 하느냐면 점유 보조자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점유 보조자가 뭐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사람이죠? 점유권이 없는 사람이죠. 그다음 반대로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 인정이 돼서 불일치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여기가 뭐냐면 간접 점유자라고 하죠. 교재 보시면 법조문이 나와 있죠. 읽어볼까요? 195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뭐라 하죠? 점유자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그럼 결국은 왜 이 사람은 사실상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없느냐? 스스로 능동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다는 얘기고요. 또 가사상이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가정부나 파출부를 떠올리면 되고요. 영업상이라는 말 속에서는 알바나 점원을 떠오르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저는 원래 가정부가 없죠. 예, 제가 만약에 가정부가 있다면, 지금 저희 집에는 누가 있어요? 가정부가 있다면
저희 집의 물건을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가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는 뭐가 없어요? 점유권이 없어요. 누가 점유자인 거죠? 제가. 왜냐하면 그분은 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결론은 간단합니다. 점유보조자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므로 자력 구제권이 인정이 되죠. 따라서 그 가정부 아줌마도 도둑이 들면 2단 옆차기로 뭐죠? 내쫓을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점유권이 없다.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뭐는 없습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없고요. 점유권이 없다라는 말은 점유자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저번 주에 열심히 했지만 뭐 해야 돼요? 점유자여야 하니까 이거죠. 자, 두 가지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첫째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도 점유 보조자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가 아니면 되겠죠. 자신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점유 보조자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아이. 그죠? 엄마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선물했으면 그 장난감은 그 아이 겁니다. 엄마가 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만 그 아이는 그 장난감을 어떻게 지배합니까? 엄마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지배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처가 점유 보조자냐? 우리 판례는 처, 와이프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죠? 왜냐하면 부부는 뭐가 아니에요? 지시명령 관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판례라는 말은 재판을 했다는 얘기죠. 그잖아요. 이게 지금 이 판례라는 말은 점유자인지 점유보조자인지가 문제가 돼서 뭐까지 했다고요? 재판까지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판례를 좀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게 문제가 됐는지를. 자, 이런 판례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부부인데 이 부부의 소유 아파트를 남편인 갑의 이름으로 뭘 하고 있었냐면 등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와이프인 처 몰래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항상 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거죠.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뭐죠? 이전 등기해주고 문제는 없죠. 그죠? 갑은 문제는 뭐예요? 을한테 걸리면 뒤지는 거죠. 그리고 갑은 어떻게 해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병이 이제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사가 한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아줌마 누구세요? 했더니 이 아줌마가 뭐래요? 집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나가겠다고 방방 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뭐 한 거죠?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때 을이 나는 점유 보조자라고 스스로 뭐 했어요? 주장을 했어요.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점유 보조자는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처가 점유 보조자라는 판결을 갖게 되면 병은 을에게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가 되거든요. 요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처는 점유 보조자가 아니라 뭐죠? 점유자이므로 병의 을에 대한 반환 청구는 뭐죠? 정당하다라는 판례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처는 뭐죠?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처도 물권적 청구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 다음 2번 간접 점유가 나오죠. 법정물권의 194조.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합치면 뭐예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물건을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어서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런 사람이 누구죠? 간접점유자고 가장 중요한 예는 뭐가 되는 거죠? 임대인인 거죠. 근데 결론은 점유보호자 반대죠. 간접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진 않죠? 자력 구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다만 점유권은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충구권인 점유 보호충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점유권이 있다는 말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충구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주에 물권적 충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인데 직접 간접을 뭐죠? 불문한다. 이런 말씀드렸죠. 근데요. 항상 직간접을 불문해요. 방금한 선의치도 뭐라고요? 양도인도 무권리자지만 점유해야 되고 뭐라고요? 직간접을 불문하죠. 양수인도 점유자인데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 그 다음에 취득시효에서 20년간 타인의 토지를 점유하면 이 점유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 그죠? 또 유치권자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죠? 그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 그래서 항상 앞으로 이제 점유는 항상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X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왜냐하면 항상 직간접을 불문하는 이유는 간접 점유자도 뭐예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우측에 보시면 1번 간접 점유가 나오고 2번 간접 점유의 효과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교재는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대매적 관계와 대외적 관계가 나오는데 이거를 뭘 가지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례 가지고 이해하면 되죠. 갑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에게 임대를 했어요. 현재 그 집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임차인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살고 있는 을은 당연히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가 있어요?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인 거고요. 다만 임대인 갑도 방금 읽어본 규정에 따라서 안 살지만 사실상 지배를 안 하지만 뭐가 인정이 돼요? 점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임대인은 뭐가 돼요? 간접 점유자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문제에서는 얘를 그냥 뭐예요? 점유자라만 써요. 근데 교재나 그럴 때는 앞에 뭐죠? 직접이란 말을 붙여줘요. 왜요? 간접 점유자 뭐 하기 위해서요? 구별하기 위해서요. 그죠? 자, 일단 내용은 첫 번째. 한 개의 물건에 갑에게도 점유권이 있고 을에게도 점유권이 있으니까 두 사람의 점유권이 뭐 될 수 있어요? 충돌할 수가 있다. 충돌하게 되면 누구의 점유권이 더 세죠?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이 더 세다. 따라서 을은 자신의 점유권을 갑에게 행사할 수가 있지만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을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뭐죠? 대내적 관계인 거죠. 대내적 관계. 그럼 결국 갑에게 점유권이 있고 점유 보호 충구권이 있더라도 이거는 누구한테는요? 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 누구한테만요? 제3자에게만 행사할 때는 거죠. 이게 뭐죠? 대외적 겁니다. 따라서 을이 살아야 될 요 집을 병이 불법으로 뭐 했어요? 침탈을 했다면 갑은 자신의 점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유의하실 것은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도 병도 아닌 을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여야 하냐면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한번 읽어볼 건데 우측에 간접 점유자의 효과에서 1. 대외적 관계에서 기업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는 점유자이므로 점유 보호 청구권 인정. 니은 단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먼저 우선 누구한테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디귿번은 예외겠죠. 읽어보지 않을게요. 다만 의뢰 안 받겠대요. 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3번 상속인의 점유가 나오죠.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기 하나 더 들어가요. 상속. 왜냐하면 점유권은 상속으로 승계가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지만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 계시는데 돌아가시면 그 순간 세종에 있는 저에게 뭐가요? 점유권이 상속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희 아버지 물건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갖게 돼요? 점유권을 갖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점유권도 뭐가 돼요? 상속이 되므로 상속인은 사실상 지배를 안 하는데도 뭘 갖게 됩니까? 점유권을 갖게 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판례는 중요한 건 없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점유의 태양이 나오는데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